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19년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태어난 아이의 경우 82.7년간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80.7년보다 2년 더 긴 것으로 10년 전 태어난 아이에 비하면 3.5년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한편 전반적 지표로 살펴본 한국인의 실제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지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29.5%에 그치며 OECD 국가 중 가장 적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비브리오균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수산물 섭취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환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평균 80%가 기온이 높은 7월에서 9월에 발생했는데요. 발생 장소는 주로 음식점이었고 주요 원인 식품은 어패류였습니다.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어패류를 구매하고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냉동 어패류는 냉장고 안에서 해동하고 흐르는 수돗물로 2, 3회 씻어낸 뒤 속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해 먹어야 합니다. 내년 말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담뱃갑 그림과 문구의 면적이 더 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갑 앞뒤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흡연 경고 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 시행 시기는 경고 그림, 문구 교체 주기에 맞춰 내년 12월로 예정됐습니다. 복지부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가 클수록 그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에서도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 환자에게 있어 금연은 치료 효과와 생존율을 동시에 높이는 필수적 생활관리법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암 진단을 받은 남성 흡연자의 절반 이상은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암 진단을 받은 40세 이상 남성 15,1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암 판정을 받기 전에 흡연했던 남성의 51.6%는 진단 후에도 흡연을 지속했는데요. 특히 연령대와 소득 수준이 낮고 암 진단 전 흡연량이 많으며 흡연과 연관성이 낮은 암 환자일수록 흡연 지속 위험이 높았습니다. 자신의 주먹만한 크기의 심장. 이 심장은 온 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죠. 설명이 필요 없는 주요 장기입니다. 이 심장 안에는 스스로 전기적 신호를 만들고 또 전달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보통 분당 60에서 80회의 전기 신호가 돌면서 심장은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이를 통해 심장 박동을 만들어냅니다. 전기 자극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거나 전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박동이 불규칙해지는데 이 같은 질환이 바로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은 곧 신체 곳곳에 필요한 혈액을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 박동은 더 빨라질 수도 또 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맥은 선천적으로 비정상적 전기 신호 전달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비율은 크지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후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부정맥 사례들은 대개 후천적으로 전달 조직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심장 표면을 둘러싼 관상 동맥이 핏덩어리, 즉 혈전 등에 의해 막혀 심근 경색이 발생하면 심장 근육 세포는 물론 전기 전달 조직에도 이상이 생겨 부정맥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심장 질환과 더불어 노화,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음주, 수면 무호흡증 등이
부정맥의 대표적 위험인자로 꼽힙니다.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생하는 연령대 자체가 발견되는 연령대 자체가 젊은 연령대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나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이 자체가 어떤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60대, 70대 또 최근 나온 통계에 따르면 80대 이상에서는 15%에서 20% 정도까지는 그 심방세동으로 발병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평생 통틀어 가지고 성인 40대 이상 성인에서 4명 중에 1명꼴로 심방세동이 발병이 된다라는 통계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 수가 빨라지는 빈맥과 느려지는 서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빈맥이 이어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할 수 있으며 호흡 곤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서맥으로 인한 증상은 기운이 없고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맥이 이제 느리게 되는 서맥의 경우에는 어지러움증이나 또 호흡 곤란, 또 심한 경우에는 전기가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정신을 잃게 되는 실신으로 저희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게 되기도 하고요. 빈맥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 불규칙하게 맥이 뛴다든지 두근두근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든지 하는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실성 빈맥의 경우에는 심장 자체의 어떤 마비 증상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그런 증상으로 처음 발현하게 되기도 하고요.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부정맥으로 인하지만 그걸로 인한 뇌경색 같은 합병증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정맥으로 인한 증상은 무증상부터 일반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증상까지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맥 증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갑자기 발생했다가 또 사라지는 탓에 모르고 넘기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증상이 사라진 뒤에 받는 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심장 박동은 정상 수치를 되찾은 뒤이기 때문에 이 병의 정도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관건입니다. 환자 스스로 가장 쉽게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 맥박을 재보는 겁니다. 한쪽 손목에 다른 쪽 손의 엄지나 검지를 대보면 이 맥박이 잡히는데 분당 맥박 수를 세보는 거죠. 맥박이 뛰는 간격이 불규칙하면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맥박 수와 강도, 간격 등을 기록해 뒀다가 안정을 찾은 후에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에게 얘기를 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맥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심장 내 전기 신호 활동을 영상으로 살펴보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정맥은 심전도 검사로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땐 심장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나 신체 활동을 할 때 심장과 혈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운동 부하 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부정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부정맥제를 투여하거나 부정맥 발생 부위를 없애는 절제술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서맥의 정도가 심해서 어떤 증상을 일으킬 정도라고 판단이 되고 이게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인공심장 박동기로 삽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될 거고요. 빈맥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요법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한 경우도 물론 있지만 기회수축이나 기회박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빠른 빈맥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 또 약물로 조절이 안 되거나 약을 써도 계속 유발이 되는 경우에는 전극도자 절제술 같은 시술을 해서 완치를 목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정맥은 뇌졸중이나 심정지 같은 치명적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방치할 경우 뇌졸중 위험은 10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심부전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을 비교를 하면은 인구수 대비로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인공박동기를 넣는 비율은 10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환자들 분들께서 뭐 어느 정도 그런 섬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여러 가지 의료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 그 다음에 환자에 대한 어떤 국가의 지원 이런 것들의 차이에 또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사회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들에 의한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맥은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사실상 완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대 의학에서도 관련 연구는 부정맥이 발생하는 전기 생리학적 그 배경에만 집중돼 이를 바탕으로 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부정맥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들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정맥이 있는 환자가 심장의 정상 박동을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원인은 환자 몸속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 부정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위험 요인, 즉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음주, 흡연 등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의들은 이 같은 관리를 통한 효과가 꽤 큰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활 속 위험 요인이 있다면 가벼운 부정맥 증상을 놓치지 말고 진단을 꼭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름철 야외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급성 발목 염좌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 발목 염좌는 손상 정도에 따라 단계와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1단계는 발목의 인대를 구성하는 섬유의 일부가 약하게 파열된 경우입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붓기가 가라앉고 활동하는데도 불편함이 거의 없는데요. 발목 보호대를 2주 정도 착용하는 것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발목 외측인 일부가 중증도로 파열된 상태로 발목이 붓고 피멍이 생기며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3일에서 5일 정도 부목으로 고정해 붓기를 가라앉히고 발목 보호대를 2, 3주 착용하면서 발목 외측 근력 운동이나 평형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재활 운동으로 치료합니다. 3단계는 인대 전체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인데요. 부축을 받아 일어나야 할 정도로 걷기조차 어렵습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부목으로 고정한 후 보조기를 착용하고 심한 경우 보조기 대신 석고붕대를 2, 3주간 착용하는데요. 파열 부위가 넓은 경우 수술적 인대 봉합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발목 염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관리인데요.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정홍근 교수는 급성 염좌의 경우 통증이 일단 사라지면 보호대 착용도 하지 않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발목 인대가 늘어나 2차적으로 발목 불안정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대는 관절을 이루는 뼈와 뼈 사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습관적으로 접질리거나 뼈끼리 충돌하면서 만성적으로 연골이 손상되고 염증과 통증이 발생해 장기적으로는 외상 후 발목 골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걷는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전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하고 발목 중심 잡기가 어려운 하이힐이나 키높이 신발보다는 발볼이 넓고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게 좋은데요. 정홍근 교수는 평소 발목을 자주 접질리는 사람은 발목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다며 발목을 많이 쓰는 운동 전에는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테이핑을 하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야외 활동 하다 보면 모기에 물리기가 쉬운데요. 이때 가렵다고 침을 바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가렵다고 심하게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모기에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은 후 40에서 50도 정도로 온찜질을 해주면 모기침의 독성분인 포름산이 해독된다고 합니다. 가려움증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고를 사용하고 연고가 없다면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푸기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